앞서서 언급을 했던 조성목 원장과 함께는 머니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까지 상당한 그런 바람으로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에 대해서 정부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요, 2주 만인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풍 닝닝, 저도 그때 뭐 제주도에도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지역에 좀 있었는데 바람이 좀 상당하더군요. 그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고향에서는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 고향은 이렇게 산속에 묻혀서 있어서 그런지 그런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화창해지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피해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지금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드려가지고 빨리 일어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부에서는 이제 9월 9일 날 발빠르게 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같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크게 이제 정책금융기관들,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런 이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제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제 상환을 좀 유예시켜드리고 만기를 좀 연장시켜드린다. 최대 1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례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해 복구 자금으로 이제 특례 보증 지원을 하는데요. 합산해 그 운전 시설 자금 총 그 3억 원 이내에서는 그 보증 비율을 이제 90%까지 보증을 서드려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에서는 농업 재대책 자금 신용보증으로서 이 피해 입은 농업업인이나 아니면 이제 수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간이 신용조사를 거쳐가지고 100% 보증을 서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절차를 취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 나서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해나가는 부분인데 은행을 통해서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대출 원리금을 이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상환을 좀 유예시켜 준다든가 만기 연장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피해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손해조사를 하고 하려면 또 막 며칠씩 걸려요. 그거를 이제 그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는 이제 조기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험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 이 부분도 이제 피해 당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 납입을 좀 유예시켜 준다든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타 그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이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험 계약 대출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대출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그 상담센터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 금융감독원이요? 1332로 1332. 국번 없이 1332로 문의를 하시면 피해 지역이 이제 애로 상담도 해드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잘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그 상시 지원반을 이렇게 아하.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지원반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다 해드리게 됩니다. 예. 이 환급 받게 되는 그런 이 금액이라고 할까요? 결국에 네. 이제 뭐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요. 예. 그 환급이라는 게 사실상 그 환급이 이제 자기가 보험 계약 내 제출이니까 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넣고 있다. 그럼 네. 뭐 800만 원 정도 대출을 이렇게 800에서 900 정도 예. 대출을 빨리 해주는 거죠. 24시간 이내. 24시간 예, 이내에. 예. 지금 뭐 가맹점들 우대 수수료를 소급 적용되는 게 총 21만 1,000개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이 태풍 또는 장마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금이 산정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정부에서 그 한 50%, 예. 지자체에서 한 40%,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가 한 10% 정도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큰 그 하우스를 뭐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재해가 좀 요즘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그 필수적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실제 보험금이 뭐 보험료가 일회 납부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예.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 그 고향에서 이제 농사 짓는 후배가 예. 재해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가 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4,300만 원 어허. 보험료를 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농사 짓고 이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도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필요한 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 보험이 아까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노조도 만든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네. 보면 보험이사들이 좀 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렇죠. 많아요. 예.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염이다 재해다 뭐 이러면 그게 이제 경보가 떨어지면 뭐 안 줄 수 있게끔 하는 약관을 또 만들어 놓고 예. 예를 들어서 안 주려고 이제 약관을 들이댄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폭염 경보나 이런 게 내렸을 때는 보험을 안 받아야 하잖아요. 예. 보험을 또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나서 안 주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1332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근데 뭐- 잘 어필이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 이제 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민주화돼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예. 불합리한 요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소비자들 간에 균형감 있게 서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예. 이런 지도를 좀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있게 되면은 정부에서 재난 지역 또는 재해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겠죠, 물론.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정부 지원 쪽이겠죠. 이제 예. 그 보험이라기보다는 뭐 지원을 이제 집을 짓는데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 뭐 이런 이제 지원이고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보험은 일단은 이 가입자가 가입을 해야 그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고리 대한상품 햇살론 그 9월 2일부터 출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참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햇살론 세븐틴 17.9% 연 17.9%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하루 평균 지금 뭐 43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던데요. 예, 그만큼 이제 어려운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17.9%면 엄청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7.9%를 뭐 한도를 7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 그 통합지원센터 신보기의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게 되면 1,400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만든 취지가 결국은 고리사채
높은 20% 넘는 고리사채를 쓰는 분들을 이제 좀 금리를 경감시켜 주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불티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추석자금 투여도 물론 맞물려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고리의 빚을 그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이게 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는 빨리 갚아서 예. 정리하는 게 좋지요.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기초적인 상식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 초년병이라든지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직업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은 보험을 일단은 좀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회 초년병들 같은 경우에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반드시 이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뭐 재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필수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실손보험. 실손보험. 자기가 이제 병원에 이제 빚은 만큼 이제 지원받는 이런 네. 것들인데요. 사실은 저는 금융감독원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보험금 받기가 무지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그렇습니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다고 뭐 감독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정하게 이제 약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할 건 실손보험 정도는 갖고 있어서 예,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입할 때는 그 약관을 꼼꼼히 읽고요. 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중에 내가 청구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어떻든 보험을 가입할 때 하고 또 받을 때 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게 보험의 행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손보험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손보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 뭐 이런 뭐,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연금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자기 그 경제 규모에 맞아야 돼요. 예, 보면 그 재무 설계사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보험 구조조정이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분 저분이 이렇게 하나 들어달라고 하면 들고 하다 보면 예, 자기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실정에 맞게끔 예.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실손보험이라든가 어떤 그 뭐 기본적으로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거야 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노후 대비한 그 연금보험 연금보험. 이 정도 재무 설계를 좀 하는 게 좋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에 못 이겨서 이렇게 들어놨던 그런 보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저도. 근데 그런 보험도 있더군요. 실손보험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했을 때 환급이 되는 보험, 만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환급을 해준 보험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있을 때만 그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는, 환급하지 않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그 환급을 해주면 보장 규모가 좀 적고요. 예, 환급을 안 해주는 것들은 보장 규모가 대신 크고 뭐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소멸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사고가 안 나면 버려지는 이런 그 보험은 어떻든 그 보험료 자체는 적은 반면에 예, 저축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환급형이라 하더라도 뭐 20년 지나야 환급해 준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그렇습니다. 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럼 2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자기 실정에 맞는 내가 진짜 약간의 저축성도 겸하면서 예. 그 이자 기비용을 포기하면서 이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예. 보장 규모는 좀 적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급되지 않는 그런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대출이 가능합니까? 보험 대출은 가능합니다. 보험 대출은 가능하고요. 환급되지 않는 것들은 안 되고요. 환급되지 않는 예. 것들은 보험 대출이 또 안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그 환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예. 그 내에서 대출해 주는 그 내에서만.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보험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그게 이제 어떤 확률이라 할까요? 사고의 그 빈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네. 보험료를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링링과 관련된 보험 얘기 일반적으로 좀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10월 달에 서민금융연구원에서 그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우리 한국 FPSB에서 예.
뉴스토마토하고 같이 예. 공동 주관하는 그 재무 상담 행사가 있습니다. 재무 상담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에 대한 그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요. 예. 이 밖에서는 이제 상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재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재무 설계, 재무 코치지 어떻게 보면 예. 내가 지금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뭐 1시간씩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한 20여 분 예. 앉아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 설계를 잘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웃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일 킹이라고 이제 어떤 그 우차사 후신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공연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전문가들의 그 코칭도 받고 강의도 듣고 또 그 코미디 그 개그맨들의 그 예. 웃음도 얻고 이렇게 예. 일타삼피라 할까요? 예. 그걸 좀 구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돈 버는 정보, 고급 정보도 받고 볼거리도 있고 언제 합니까? 10월 그 11일을 하고 12일 날 하는데요. 10월 12일을 하고 12일까지 예,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군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런 이제 또 휴일 날이 아니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토요일 날로 좀 잡아서 그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뭐 국내 권위 있는 그런 이 전문가들 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그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제 CFP 자격을 딴 지 한 20여 년 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각층에서 이제 활동이 활발하신 그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담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예.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미리 상담 신청을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한국 FPSB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국 FPSB 예,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신청을 받고 신청을 있군요. 지금 받고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재무 설계를 받고 싶다. 아니면 채무를 좀 정리하고 싶다. 예. 뭐 아니면 노후 설계를 좀 받고 싶다. 부문을 좀 선택을 해주면 그 전문가들 거기다 이제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예,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한양대 앞에 엔터식스 그, 엔터 6. 예, 그 영화관입니다. 아, 영화관에서 강의는 영화관에서 하고 카페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오시면 제가 꼭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재무 상담, 재무 설계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적극적인 재산도 있고 소극적 재산, 채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담을 하면서 내놓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주춤하시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담사들이 이 듣고 다른데 또 얘기하거나 이 비밀 유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국 FPSB의 그 CFP나 AFP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예, 아니면 금융 그 서민금융연구원의 금융 주치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경제 주치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한테는 윤리 교육이 필수입니다. 예, 윤리 교육이 필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들은 정보는 절대 밖에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 자기 그런 거를 각서를 다 쓰고 예,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도 필수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AFP나 CF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윤리 교육이 몇 학점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있고 그 2년마다 또 계속 그 윤리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게 되면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게 자격 됩니다. 취소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게 이제 전 세계 26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엄격합니다. 예. 그 윤리교육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믿고 안심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로 그 병은 알리라겠습니다. 병은 알리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빚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 개인 예. 회생 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 알면 합법적으로 빚을 정리하고 네,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빚이라 하더라도 3년이면 정리가 다 가능하고 아하, 스스로 이제 재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은 상담을 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그거를 빨리 알렸으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빚이 4억인데 한 2억은 아버지 땅 팔아가지고 갚아주고 아버지가 2억이 남았을 때 저를 알아서 나머지 정리를 해주는데 보니까 아버지 땅도 안 날라가도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죠? 부부도 재산이 별산자잖아요. 예. 별도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부모 재산을 팔아서 갚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감추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루에 몇 분씩 오시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양대역의 엔터식스 건물에서 FPSB와 뉴스토마토 동시에 가계 재무 상태 무료 진단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재미있는 희극인들의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